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강세장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은 전강 후약으로 끝이 났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초반 강세를 이어가지는 못한 모습이고 암호화폐 시장도 약보합 정도로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시장이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인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주 있을 초대형 이벤트 두방 때문입니다. 다음 주는 당분간의 시장 흐름을 결정지을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진 경제 이벤트 2개가 예약되어 있는 운명의 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화요일에는 5월 CPI가 발표되고 바로 이어서 다음 날에는 FOMC 결과가 발표됩니다. 하나하나가 시장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이벤트들이죠. 은행 리스크가 잠잠해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의견도 약해져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물가는 금리를 결정짓는 최중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근원 CPI는 올해 들어 거의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거비와 서비스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물가가 다시 오르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준은 신나서 아직 멀었다를 시전하겠죠. 그렇게 되면 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시장엔 악재가 될 것입니다. 또한 FOMC도 중요합니다. 일단 6월은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는 있지만 아직 확정적인 수준은 아니고 무엇보다 이후의 금리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6월에는 동결하더라도 7월에 이어서 올릴 것인지 연말까지의 금리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지난 FOMC에서 파월은 살짝 비둘기파적이었는데 이번에도 그 기조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매파로 돌아설 것인지 등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향방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일단 발을 빼는 리스크 오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신나게 달리다가도 후반에 약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발을 빼고 지켜보자는 것이죠. 현재 시장이 강세장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광범위하게 모든 시장이 상승 중인 것은 분명 아닙니다. 일부 대형주에만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대다수가 기술주, 그 중에서도 대형 기술주들이었습니다. 아직은 경기나 금리에 대해 불확실한 점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주도 테마인 AI와 맞물린 대형 기술주들에게만 투심이 집중된 까닭입니다. 덕분에 나스닥은 무려 7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이건 팬데믹이 있기도 전인 2019년 11월 이후 거의 3년 반 만의 일입니다. 그 엄청났던 2020년, 2021년 유동성 장세 속에서도 나스닥의 7주 연속 상승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최근 기술주 집중 현상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아마도 시간이 가면서 시장 순환은 이뤄질 것입니다. 현재 시장은 경기에 대한 걱정을 점점 낮추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올해 경제가 예상보다 더 탄력적이라면서 경기가 약해지는 시기를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미뤘습니다. 이 얘기는 더 두고 지켜보겠다는 뜻이죠. 골드만삭스 역시 경기 침체 가능성을 35%에서 25%로 낮췄는데 35%와 25%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직접적으로 연착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경기가 완만한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당초 강한 경기 침체를 예상했던 전문가들이 대다수가 연착륙으로 돌아서면서 주식의 매수세가 몰리기 시작했고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완전히 종료가 된다면 아마도 시장은 경기 걱정과 금리 걱정이 모두 없어지면서 소수 대형주에만 집중되는 상태에서 광범위한 시장 상승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소수 주식에만 집중된 상승이 아니라 전체 시장이 균등하게 올라야 진짜 건전한 시장 상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래야 더 길게 오래가는 바람직한 강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관론을 제기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마저 약세장 관점을 포기하고 현재는 시장이 상방 가능성이 높다며 강세 모드로 돌아섰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 고용지표나 물가지표 등의 결과에 따라 그 속도의 차이와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정도의 차이가 달라질 뿐인 것이죠.
꼭 지금의 속도가 유지되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급하게 가려고 하면 오히려 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며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건전한 상승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강세장이라고 해서 지금부터 무조건 오르기만 바라고 있다가 갑작스런 조정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위기에 있어 단기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건 사실 물가나 금리가 아니라 채권 시장입니다. 물가나 금리는 어느 정도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죠. 하지만 채권 시장의 갑작스런 하락 가능성은 아직 시장에 완전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채 한도 유예가 지난주에나 결정되었기 때문이죠. 어제 오늘 달러가 약세를 기록하는 동안 채권 수익률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반대로 채권 수익률은 내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거죠. 무슨 일일까요? 네,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부채 한도가 유예되자마자 채권을 찍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부는 그동안 자린고비하며 손가락만 빨고 있었는데 막혀있던 카드 한도가 풀리자 미친 듯이 긁고 있는 거죠. 재무부의 부채는 부채 한도 유예가 풀리고 단 하루 만에 31조 4천억 달러에서 31조 8천억 달러로 폭증을 했는데 이거는 지난주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더 늘어서 32조 달러도 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무부의 부채가 늘었다는 건 재무부가 그만큼 채권을 더 찍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을 찍어서 팔면 팔수록 채권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럼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수익률은 상승합니다. 그리고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 미래가치 할인율이 증가하여서 주식의 현재 가치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자가 없는 상품에게도 악재입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무위험 수익률이 증가하면 모든 자산시장에게 대체로 악재입니다. 무위험 이자율이 높은 만큼 위험 프리미엄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이체방크는 연준의 연말 부채가 거의 33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채권이 찍혀 나올 것인데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당장은 물가나 금리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무려 11거래일 연속 상승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어제 발표된 GM의 슈퍼차저 충전 표준 채택이 큰 호재로 작용한 거죠. 이 연속 상승 기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언제 조정이 올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테슬라는 다른 빅테크들과는 다르게 미래가치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가장 매력적이고요. 단기적으로야 모멘텀을 받아 더 상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급히 올랐던 만큼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장기적 기업 가치 대비해서 현재 가격이 낮게 평가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투자란 바로 이 괴리에서 이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지금 너무 오르고 있는 자산들에만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자산들은 가지고 있다면 그냥 즐기시면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어 미래가치 대비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는 자산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더 나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경기 위험이 사라지고 금리 인상이 종료되면 분명 시장 순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스닥 대비 많이 약했던 다우도 한 번쯤 재상승의 시기가 올 것이며 기술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소형주가 오르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때가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지만 타이밍 잡아 몰빵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어느 한 타이밍 잡아서 몰빵 들어간 다음에 오르기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좋은 자산이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져 가격이 낮을 때 조금씩 사서 모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참 오르고 난 이후에 뒤늦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요. 네, 이렇게 한 주의 시장 돌아봤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 시장이 공식 강세장에 진입한 너무나 뜻깊은 한 주였죠. 다음 주 있을 운명의 이벤트 두 방을 모두 겪고 난 이후에도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다음 주 가봐야 알겠지만 걱정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이번 주에 행복했던 기분만 간직한 채로 편안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약세장 이겨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